안녕하세요. 그 최근에 그 전설적인 투자자 제레미 그랜섬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정시의 위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뉴욕 정시가 반토막이 날 거라는 경고이죠. 예.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미국은 지난 100년 사이에 네 번째로 찾아온 벼슬을 경험하고 있다.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자산 시장에 낀 버블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이제 제레미 그랜섬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뉴욕 증시에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편성된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가 2,500까지 밀릴 것으로 내다봤다. 2,500까지라 하면 그 최근 가격에서 45% 가량 빠진다는 얘기다. 살짝 반토막 얘기하는 거죠. 예. 보통 버블이 이제 무너지기 직전의 증시가 평균적인 강세장의 속도보다 주가가 두세 배 정도 빠르게 치솟는다면서 지금 현재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020년 3월 코로나19 폭락장 당시의 저점에서 100%나 뛰어오른 것이 이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그랜섬은 미국 뉴욕 증시에 대한 투자를 피하고 일본과 같은 저렴한 선진국 시장이나 신흥시장의 가치주에 주목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가 그 11월 전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떨어져서 조정 국면인데 여기서 어, 이제 더 떨어지면 전고점 대비해 가지고 20%가 떨어지면 어, 어떤 얘기일까요? 네. 지금 이제 기업 실적이 둔화되고 있고 금리 인상이 상승할 것이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경기가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뭐 최근에 와서는 이제 경제가 위기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색 코뿔소처럼 이제 보는 것 같은 거죠.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 거죠. 이게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제레미 그랜섬이 미국 증시에 45% 하락, 반토막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는 결코 어, 그냥, 그냥 넘겨야 될 사항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미국이 아니고 한국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도 놀랍지 않은 거죠. 하나도. 한국 또한 이제 2020년 그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주가 대비해가지고 지금이 2배 이상이잖아요. 지금 뭡니까? 오늘 증시가 2,800이 무너져가지고 2,792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코로나 팬데믹 직후하고 비교하면 거의 2배 수준인 거죠. 사실상 지금도 거품이 많이 껴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앞으로 이제 닥칠 상황은 매우 안 좋다라고 봐도 무방하겠는 거죠. 뭐,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그냥 괜찮다, 괜찮다? 아니죠. 안 괜찮죠. 매우 심각하죠. 매우 안 좋죠. 어, 뭐라고 이제 제레미 그랜섬은 얘기하냐면 8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에 맞먹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라고요? 1989년이었죠? 91년이었나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급락하기 시작하는데 부동산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 나고 사람들 아비규환에 난리가 났었죠. 되게 심각했던 시기인데 그때하고 비슷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사실상 매우 심각하다라는 표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일본의 이중자산 버블 붕괴하고 맞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충격적인 얘기라는 거죠. S&P 500이 한 4,400에서 4,400에서 4,500 전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500까지 밀린다. 반토막이다. 되게 심각한 거죠. 미국 주식뿐만 아니고 채권에도 거품이 많이 껴있다고 얘기하고 미국 주식이나 채권이나 시장 모두 버블이 붕괴가 되면 일본의 버블 붕괴에 필적할 만한 충격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답니다. 너무 심각한 수준이죠. 그래서인지 아마
미 연준은 금리를 급격히 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가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더 심각하게 더 가파르게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난 것도 사실상 뭐 결국 신호가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한국은행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따져보면 그냥 연말에 기준금리 연 2% 찍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4번 인차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14일 한번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3번 정도 더 올려서 20년 맞출 것 같아요. 맞춘다 해도 하나도 안 올라올 것 같은 거죠. 왜? 지금 이제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인 거죠. 너무 심각한 거죠. 오늘 벌써 저기 뭡니까? 달러가 1195원? 전주 대비해가지고 한 3원 정도 올랐죠. 1195원입니다. 뭐 거의 뭐 사실상 뭐 1200원에 육박한 거죠. 예. 1200원에 육박한 거죠. 억지로 그냥 외환 당국에서 버티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쉽지 않다라는 생각,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어떻게 될까? 어떤 상황으로 이제 앞으로 벌어질까? 좀 두고 봐야 되죠. 지금 벌써 2022년 3월에 0.5% 올리는 게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매우 심각한 상황,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제 봐야 되고요. 예. 지금 현재를 괜찮다, 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외계 위험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예. 지금 뭐,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예.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면 맞고, 예. 좀 엄중하게 좀 시장을 내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중하게. 뭐, 서울에 새 아파트 산 소유주가 뭐 40대, 50대가 주류이고 평균 대출이 3, 4억이라 그러는데 3, 4억 대출이 절대로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3, 4억이면 원리금 상환하면 도대체 몇십 년을 얼마를 갚아야 되나 싶을 정도인 거죠. 금리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6%, 7%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할까 싶은 거죠. 그냥 하우스푸어, 그냥 아비규환인 상황이 뭐 계속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서서히 뭐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죠. 우려스럽죠. 우려스럽습니다.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뭐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절대로 뭐 그냥 이래저래 그냥 나아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더 예의주시하면서 2022년을 내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네 삶을 지킬 수 있지 않겠나 싶죠. 예. 꽤 힘들고 꽤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주택담보대출 6% 되면 4억 대출자 원리금이 444만 원, 10년 이자 1억 3천만 원.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네요. 근데 주담대 금리가 6%가 아니고 뭐 10% 되면요. 4억 대출자 어떻게 됩니까, 원리금? 444만 원이 아니고 그럼 뭐 800만 원, 1000만 원 내야 됩니까? 근데 그게 됩니까? 10년 이자가 뭐 1억 3천이 아니고 뭐 2억 되고 3억 되고 이러면 견딜 수 있을까요? 버틸 수 있을까요? 너무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못 버틸 것 같은 거죠. 감당 안 될 것 같은 거죠. 이게 지금 현실인데 견딜 수 있을까? 괜찮을까? 안 괜찮을 것 같은 거죠. 뭐 정부에서는 뭐 그다지 뭐 되게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개개인들은 지금 느끼기에 되게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맞는 걸까요? 정부가 맞는데 사람들이 그냥 너무 호들갑 떠는 걸까요? 언론 뉴스 같은 것들 보면은 조금씩 심상치 않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반토막난 비트코인 6개월 만에 3만 5천 달러 밑돌아 뭐 이런 뉴스들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코인의 겨울이 온다. 차세대금 무색하게 2달 만에 반토막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리고 뭐 코스피 13개월 만에 2800 붕괴 외인에 이어 개인도 떠졌다. 정시 덮은
미 긴축 우려, 코스피 13개월 만에 2800선 붕괴, 2차 저지선 2670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2670선은 뭐 이번 주에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겠죠.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2700 왔다 갔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좀 많이 우려스럽죠.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뭐 연준에서 연준 회의에서 좀 26일 날 예정되어 있는 미 연준에서 회의에서 만약 괜찮다고 얘기 나온다고 확 나아지는 것도 아닐 거라는 거죠. 그냥 약간 안도하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게 지금 분위기죠. 예. 비둘기파보다 매파의 성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조차도 좀 더 염려스러운 상황인 거고, 지금 뭐 김부겸 총리가 설 연휴 때 고향 방문 자제해달라고 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과연 괜찮을까? 문제 없을까? 문제가 더 많아질 것 같은 우려가 더 들어서 더 걱정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마음이어야 되지?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괜찮을까? 별일 없을까? 뭐 별별 생각들이 다 드는 요즘이죠. 온라인 뉴스들이, 안 좋은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뭐 시그널이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보여지고 있어서 더 그런 거죠. 어떻게든 좀 대응하고 대처해 나가고 더 조심스럽게 삶을 좀 지켜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에 뭐 이자가 싸다고 저금리라고 대출을 많이 냈던 사람들이 아마 되게 힘들어지는 날이 아마 점점 다가올 것 같아요. 이자율이 8%, 10%, 12% 되면 어떨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냥 일본의 거품 붕괴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겁나죠. 무섭죠. 예.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인 거죠. 예. 올해 연말에 한국 기준금리 2.0% 되면 내년에는요. 내년에 2.75, 3.0, 2.5, 내후년에는 3.25, 3.5, 3.75, 4.0 점점 더 숫자가 계속 올라갈 텐데 시중금리는 그에 비해 가지고 더 올라갈 텐데 참 어떨까 싶은 거죠. 내일도 모레도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뭐 어떻게 될까 싶은 거죠. 27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 뭐 상장하는데 뭐 분위기가 엄청 좋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죠. 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두려워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절대로 지금 뭐 괜찮은 상황 아니다. 되게 위험하고 되게 무서운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뭐죠? 뭐 급락, 매매가 5.2억 낮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이게 지금의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뭐 정신 차리고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두려워하면서 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되게 엄중하고 되게 심각한 상황이다. 예,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뭐 2,800 뚫려가지고 뭐 블랙 먼데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2,800이 뚫린 2,792가 되게 낮은 수준이 아니라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여전히 코스피의 거품은 많이 끼어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의견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거품이 엄청나고 주식시장도 거품이 엄청나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은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삶을 지키는 쪽으로 더더욱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송두리째 인생이 휘둘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겁내고 염려하고 좀 잘 좀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잘 이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